이상으로 네 분의 그 화두 말씀해 주신 끝내고 지금부터 이제 자유스럽게 어떤 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이렇게 이걸 세우시면은 이렇게 순서로 아마 시간 필요 없겠다라는 대부분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까 그 박기백 교수님께서 그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자율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자율성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인 대리인 뵀을 때 그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대리인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국회의 자율적인 걸 최대한 존중해서 다른 기관들이 간섭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논리적인 따지기 이전에 다른 정치적 그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분노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는 지금 어쨌든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지금 등장해 있고 그걸 수준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국가 장래 어떤 모습, 경제 모습 이걸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말하자면 국민의 뜻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수준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라고 말할 때 그 수요는 그냥 자기 돈으로 직접 지불할 의사가 있는 정도까지가 수요입니다. 그냥 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싸거나 혹은 공짜일 때 얼마를 원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렇다면 복지란 것도 결국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뭐 하늘에서 무슨 만나처럼 갑자기 뭘 뚝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세금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들이 아직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불하면서까지 복지를 구매할 의사는 별로 없다. 흔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세금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고 아니면 뭐 좋게 봐주면 입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될 테지만 어쨌든 그런 게 벌어져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전현 복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혹은 복지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 사회가 잘 이끌어 나가려면 윗사람들, 지도층이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어떤 세금 부담이 더할되고 그럴 때는 위에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지도층이나 어떤 기업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인, 부자 이런 사람이 더 모범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국민 정서하고도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뭐 금액이 크거나 그런 거는 별로 논의 대상을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자기들이 편하게 국민들은 더 세금 문제로 불편해지는데 자기들은 편하게 그리고 입법 활동비라는 특별 활동비 있잖아. 특별 활동비 이런 거 특별자가 들어가면 뭐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쓰는데 영수증 첨부라 이러면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들은 편하게 하면서 국민들은 불편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도 이것이 처음부터 비과세가 아니라 돈은 주되 특별 활동비를 주되 이것을 공제할 수 있으려면 뭐 어느 기준에 맞게끔 썼을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그것을
외부에서 이제 뭐 학계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말 것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정서적인 거, 뭐 윤리적인 것은 사실은 보수주의 핵심은 어디겠냐? 법과 제도를 따르자는 데 있습니다. 법과 제도 방식으로 하자. 윤리와 정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하자는 게 보수주의거든요. 저는 뭐 거기에 대찬성입니다. 사실 저는 뭐 굉장히 생각은 진보적이지만 그 주장에는 대찬성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항상 그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철학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 윤리가 나오고 정서가 나오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것은 곤란하다. 일관되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로서 바꾸는 거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느냐? 국회가 대리인이니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주인이 참여하는 게 맞다. 맞죠? 맞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른사회 시민연대다. 여기가 국민을 대표하느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떤 뭐 학자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그래 진짜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를 밑에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어떤 구조가 있냐는 것이 제 질문이지. 진짜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겠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박기백 선생님 그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이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뭐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뭐 배심원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급여 세비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예를 들면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급여위원회라고 해서 교수하고 특히 법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법관들이. 중재위원들 3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위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론을 좀 수렴을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회의원의 세비가 뭐 때문에 어떻게 올랐다는 내용을 발표를 안 해요. 국회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고시를 다 하기 때문에 대략 뭐 어떻게 올랐나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뭐 올랐다 그러면 뭐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 세비가 올랐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폐쇄주의를 오히려 그런 게 더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차라리 좀 그렇게 뭐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좀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열고 좀 들어보는 그런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좀 구하는 과정을 좀 거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지적이 되는 것들은 또 고치고 이렇게 가야 국민들이 뭐 얼마나 올린다 한들 일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회기 때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맨날 뭐 이상한 거나 하고 피켓이나 들고 이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제 세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갑자기 언론 통해서 뭐 몇 프로 올리게 했다 이렇게 딱 결정하지 말고 그런 과정들을 좀 다른 참여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소통을 좀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뭐 세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좀 일반적으로 가졌던 의문사항이 있어서 우리 박기백 교수님 또 세무학과 교수님이라서 일반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진실 게임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가세는 굉장히 낮다. OECD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이 OECD 국가들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생각에는 제 의견은 아니지만은 또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사실 낮지만은 실제로 OECD나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들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걷지만 많이 돌려준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망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한국 같은 경우 망했으면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안 돌려줍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법률적인 책임만 남아있죠. 근데 많이 내는 국가에 있어가지고는 너 그전에 많이 냈으니까 보상해줄게 좀 돌려줄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리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내가 나중에 망해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회적으로 보험금처럼 남아있다.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어떠한 안전핀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사이드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실인지 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일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일반 소비세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아주 적은 소득을 올려도 면세되는 부분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낸다. 그렇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주거나 베니핏을 받는다라는 뭐 이런 이제 그 세금에 문외한 사람들이 갖는 의문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일반적으로 한국이 우리 OECD 국가들과에 있어서 비교해서 세금의 수준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먼저 첫 번째 말한 것부터 답을 드리면 국회가 위임하거나 국회 스스로 절차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드는 건 전 찬성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다 찬성이고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할 때 뭐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하자 국회가 만드는 거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 위임해서 주지 않고서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이 맞느냐 적느냐 문제가 아니라 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비례해서 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실업을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줘요. 우리는 뭐 그 정도가 안 되는 것뿐이고 미국 경우를 보면은 미국도 소득세를 보면 한 40%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세, 그러니까 소득세 구조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기본적으로 공제로 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사실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뭐 저는 많은 사람이 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소비세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소비세로 다 내고 있는데 소득세에서까지도 국민 개세주의로 가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건 확실하고요. 적은 건 확실하고 그 적은 만큼 당연히 국가가 돌려주는 것도 적은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개인한테 오는 돈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과거부터 하면 뭐 철도 만들고 도로 만들고 뭐 항만 만들고 큰 대기업들 도와주고 뭐 이런 데다 썼기 때문에 더 걷어간 세금이 나하고 무관하구나 생각했을 거고요.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뭐 보육에 쓰고 뭐 교육에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좀 국민들 생각에 훨씬 더 이제 조금 가까워졌다. 내 돈 내는 거 가까워졌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오늘 이 토론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금 문제는 정부, 국회, 우리 국민들의 많은 또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한 것이 앞으로 이 논의의 지침을 밝히는데 좋은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순수한 민간 기업도 고액 연봉제는 지금 공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진짜 민간 기업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돈 버는 사람도 많이 번다고 국회가 입법 활동해서 공개를 추진하거든요. 민간 부분이. 그럼 국회도 퍼블릭 섹터거든요. 퍼블릭 섹터는 보다 더 공적인 의무를 져야 되거든요. 그 의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보 공개 의무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정보 공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하면 되고, 바쁘신데 특히 더운 여름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